자,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최근에 제가 중국 소싱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쿠팡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에 쿠팡이 제일 대세니까. 쿠팡이 확실히 예전보다 중국인 셀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제가 쿠팡 레퍼런스라고 말하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셀러들도 물론 많지만 해외 셀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풀필먼트를 유지하는 쿠팡 같은 경우에도 해외 셀러들의 유입이 사실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인 셀러가 많아졌다라고 하면 셀러님들은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중국인 셀러들이 많아졌으니까 내 경쟁 상대가 많아졌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이제 아무래도 셀러가 아니신 분들,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용이야, 야 어차피 너희들도 중국에서 물건 사다서 파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로켓크로스에서 중국인, 그러니까 해외 판매자들이 판매하기가 너무나 좋은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국내로 들어오는 작업도 너무 쉽고, 국내에서 물건을 통관하는 것도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 같은 경우에도 다 로켓크로스에 넣어버리면 되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인 셀러들이 많아져서 한국인 셀러들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어찌되었건 지금 쿠팡도 예,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죠. 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셀러도 중국인 셀러들이 다 판다라고 하면은 한국 셀러들은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면서 좀 불안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 중국인 셀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인 셀러로서 가격 경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제가 파는 물건에 원 판매자도 쿠팡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가다면 어쨌든 저는 원 판매자한테 물건을 사서 쿠팡에 올려서 물건을 파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셀러들이 조금 더 살 곳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사실 셀러 입장에서는 중국인 셀러가 와도 나쁘지 않죠. 뭐 알리나 테무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 10개 중에 1개, 2개 성공하면은 정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은 이 물건을 정말 쓸 수 있을까? 이런 물건들이 오는 게 사실인데, 쿠팡에서 오는 물건은 어찌되었건 물건이 잘 패키징이 돼서 오니까, 그리고 한국어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국인 셀러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겠죠. 뭐 셀러 입장에서도 좋고, 사실 쿠팡이 가는 정책으로만 봐도 쿠팡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쿠팡에서 맨날 이제 로켓크로스 넣으면 적정 가격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계속 제시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격이 좀 높다 싶으면 로켓크로스 마크도 떼버리고, 그런 쿠팡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외 셀러들이 와서 물건을 파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줄어들 확률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쿠팡이 해외 셀러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이라는 건 예전부터 많이 봐왔어요. 로켓 직구 때도 그랬고, 예전에 한참 중국 직구가 잘 됐을 때 중국인 셀러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줬었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추후에 좀 문제가 좀 생겨서 그런 걸 좀 막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사실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크로스에 들어와야 되고 통관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건도 다 있는 상태니까 굳이 중국인 판매자가 판다? 한국인 판매자가 판다? 그런 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마존도 사실 이런 과정을 분명히 겪었거든요. 미국 아마존도.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판매자들하고 미국인 판매자들하고 좀 나뉘는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판매자들은 좀 저렴한 브랜드의 제품을 많이 팔고, 미국인 판매자들은 가격이 있는 물건을 파는 그런 시장이 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중국인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증이나 이런 식검 뭐 이런 거 같은 제품은 잘 하진 않더라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인증이 잘 없는 제품들을 가져와서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중국인 셀러와 좀 차별화되는 것들을 소싱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셀러 생활을 좀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국인 셀러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무분별한 위너 경쟁이거든요. 사실 쿠팡 시스템이 가격 경쟁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아마존 효과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가격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른다는 그런 현상도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건 맞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될 거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브랜드에 대한 것이죠. 왜냐면 내가 내 손을 들여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내가 물건을 가져와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을 출원을 했다. 자, 이거는 사실 나만의 고유한 브랜드거든요. 그러면 그 브랜드를 팔 수 있는 사람은 나만이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셀러 A 노트북이라고 했을 때 노트북은 중국에서 만들어 올 수 있죠. OEM을 해올 수도 있고 ODM을 해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제품은 셀러 A 노트북인 거거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너 사진이 비슷하네, 제품이 사양이 비슷하네, 제품 생김새가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다 묶어버립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시스템이 달라서 아마존은 셀 유어스라는 약간 도매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지금 위너에 올릴 수 있는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가능해요. 아마존 자체에서 묶는 건 없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마존을 따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셀러들이 잘 안 하니까 아이템 위너라고 자동 매칭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브랜드인데도 썸네일이 비슷하네 하면은 묶여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사실 잘 풀렸어요. 크게 문제도 되지 않았고 풀어달라면 풀어줬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중국인 셀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위너에 걸어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잘 팔리는 상품이면 다 위너 걸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꼭 그런 분들의 특징이 금요일 저녁에 걸어요. 아무래도 주말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CS도 느리고 아이템 위너 풀어주는 시간도 느리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시간을 노려가지고 좀 묶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결을 해야지 앞으로 이 쿠팡이라는 플랫폼도 좀 더 롱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해외 셀러들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물건을 저렴하게 가져오는데 일부러 경쟁을 시키는 데는 해외 셀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셀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 리콜 문제나 뭐 이런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품질적인 이슈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1688에서 물건 똑같은 제품 있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제품이 다 아니잖아요. 다 다른 제품인데 그걸 단순하게 상품 썸네일이나 상품으로 묶어버리면 내가 물건 잘 팔고 있어서 어느 정도 상품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인 셀러가 와가지고 이상한 물건, 좀 저렴한 물건으로 팔아버린다고 하면은 그 브랜드 자체의 정체성이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계속 된다고 하면 사실 쿠팡의 입장에서도 고객 경험이 나빠지는 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쿠팡에서 아이템 위너라는 형태가 좀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알아서 AI가 매칭해주는 것보다 각각의 브랜드가 있을 때는 각각의 브랜드의 셀 유어스 아마존 시스템을 좀 따라가는 게 조금 더 좋은 판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건 시커 간에 이 현상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쿠팡 그로스 쉽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쿠팡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물건 넣고 광고 돌리면 물건 잘 팔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중국인 셀러, 해외 셀러들도 분명히 그런 지식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안 할까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 굉장히 요즘에 로켓 그로스 강의가 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인 셀러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떠한 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물건을 그냥 가져오는 방법은 이제 거의 로켓 그로스에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걸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결국에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존에서 예전에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보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리프로덕트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1688에 있는 제품을 조금 더 사용하기 좋게 아니면 금형을 좀 넣어서 바꿔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제품이 롱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상위 브랜드들, 이제 좀 잘 나가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에 나 내 물건 잘 팔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 수 있는 위기에 대한 것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리프로덕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좀 패키징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셀링 관련돼서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꼭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많이 파세요.